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시장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회상해 보면요. 지난 금요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코스피는 무려 1% 넘는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약보합권 수준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훈풍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쏠렸을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특징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보시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투톱도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런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종목군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1%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는 0.2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대 강세 흐름을 기록하면서 5.21% 상승한 25만 2,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화학이 4.24% 상승한 50만 4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이렇게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섹터 같은 큼직큼직한 섹터 내에서도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안에서 2차전지 종목군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 중심에는 LG화학도 있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덕성이 12.21% 하락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리스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보시면 가장 상단에는 서남이 위치해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초전도체 종목들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금요일 시장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 서남 같은 경우에도 9% 넘게 하락하면서 9.21% 내린 7,6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래로 나머지 4가지 종목군들은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영향을 받으면서 1.28% 상승한 31,6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을 거뒀는데 장중에는 더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1%대에 그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아래로 인성정보가 29.85%, 이렌시스가 21.45%,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5.2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인성정보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목을 받았던 5가지 종목군들을 각각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조금 더 뚜렷한 이슈가 있었던, 상승의 이유가 있었던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로는 인성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성정보가 29.85%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09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인성정보뿐만 아니라 원격진료 관련 종목이라든지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 시장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전문 의사들, 전문의들과 정부 간의 전면적인 대치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강경한 스탠스가 바뀌지 않으면서 이쪽 좀 의료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의료 AI라든지 원격 진료가 대체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의사들의 반발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은 당장 오늘부터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업무를 중지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정부도 한 발짝 물러서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그리고 의료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면전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또 이런 이슈가 어떻게 좀 업데이트가 될지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전문의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그 대안책으로 의료 AI, 원격 진료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 의료 AI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된 거였는데요. 따라서 월요일 시장, 오늘 정규장에서도 이 관련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될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2차전지 관련해서 LG화학을 살펴볼 텐데요. LG화학의 종가 확인해 보시면 지난 금요일 시장 4.24% 상승하며 50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와 함께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계약 소식을 전해오면서 잭팟을 터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LG화학인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도 이렇게 4%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시장 LG화학을 중심으로 나머지 2차전지 종목들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이유는 테슬라에 있었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 15일 기준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해줬는데요. 3주 만에 2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웃돌았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투자 심리가 2차전지 종목들 쪽으로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따라서 2차전지 셀업체부터 소재 종목들까지 일제히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을 해줬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2차전지 종목들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겠는데요. 다만 미국 증시 금요일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 다시 한번 200달러 선을 좀 하회했습니다. 199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의 이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한결과 컴퓨터를 확인해 볼 텐데요. 한결과 컴퓨터도 강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15.21% 상승한 33,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한결과 컴퓨터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좋은 성적을 거둔 데 이어서 배당금까지 강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한결과 컴퓨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대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공시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11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4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건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공공 분야 및 기업군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성 개선으로 이뤄졌다는 평가인데요. 이렇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웹 기반 제품 수요가 커지면서 매출의 클라우드 제품군의 비중이 10%를 웃돌았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회사는 잉여 현금 흐름의 30%를 웃도는 규모의 통큰 배당까지 결정하면서 한 주당 259원을 또 나타냈다라고 말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한결과 컴퓨터 호실적을 거뒀고 이제 배당금과 관련한 호재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렇게 15% 넘는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NPD가 9.9%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9.88%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HP 테크놀로지도 9.79% 상승한 2,410원을 기록하면서 시간의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KCS가 8.54% 그리고 서남 같은 경우에도 7.28% 상승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이렌시스가 4.84%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참 엔지니어링이 2.93% 하락, 유비케어가 2.9% 하락, 서린바이오가 2.85% 하락, 코리아IFT가 2.73% 하락하면서 일제히 파란불로 물든 모습입니다. 특히나 유비케어라든지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시장 정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인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초점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군들 보시면 좀 올라와 있다는 점, 서남이라든지 KCS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 안에서 특징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NPD 확인해 보겠습니다. NPD는 갤럭시 부품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삼성전자의 호재는 이쪽 NPD의 호재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호재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 이 NPD 쪽으로 호재가 있었는데요. 일단 갤럭시 S24 시리즈로 생성형 AI 시장에 빠르게 진입한 삼성전자가 거둘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선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본격 개화한 생성형 AI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오는 2027년까지 5억 2,20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83%에 달하는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 삼성이 2년 동안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쪽으로의 전망은 핑크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증권도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에 좀 한획을 그었는데요. 하드웨어 강점을 살려 온디바이스 AI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워나갈 것이고 갤럭시 S24를 통해 온디바이스 AI폰 선점 효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롤러블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기반으로 말고 접을 수 있는 태블릿 렌더링을 제작했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호재 소식이 될 텐데 여기서 NPD는 스마트폰에 사용이 되고 있는 FPGA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NPD가 이렇게 삼성전자의 부품 관련 종목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쪽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고 호재가 함께 나오면서 이 부품 관련 종목인 NPD 쪽으로도 함께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HP테크놀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HP테크놀로지는 호실적을 공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9.79% 상승한 2,4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6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4.47%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09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51%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을 마친 이후에 호실적을 공시하면서 이렇게 HP테크놀로지 쪽으로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결국에는 9.79%로 시간의 상한가 터치하면서 2,4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을 비롯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로 미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강했던 물가지표가 2연속으로 발표되자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을 연출됐는데요. 네,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S&P 500 지수 5,000선 겨우 지지한 모습이고 나스닥 지수는 0.8% 하락, 그리고 다우 산업 지수 역시나 0.3% 정도의 내림세를 기록하곤 했습니다.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갖고 움직였을지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 이 종목 20%가량의 급락세로 803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상 1년 동안 900%의 놀라운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 때문입니다. AI를 가동할 때 여러 가지 좀 프로세스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낮춰주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 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강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웨드부시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인공지능 붐 호재가 이미 반영됐다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최초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고 목표 주가로는 960달러 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1000달러 선을 상회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800달러 선까지 추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좋게 보는 시각들도 많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도 AI 호재를 타고 급등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국내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방금 보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국내에서 판매를 좀 담당하고 있는 PC디렉트 관련 종목으로 체크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AI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AI 종목들이 그동안 급등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이 나오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제주 반도체 시세를 보면 6% 정도의 급락세가 진행됐습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을 때는 그만큼 또 꺾일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에서 힌트를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미국 증시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종목인데요. 광고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무려 17% 급등세로 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강력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지난 4분기에는 매출액이 6억 600만 달러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이 관련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제프 그린 CEO는 점점 더 많은 광고주들이 커넥티드 TV와 리테일 미디어 같이 정확하고 프리미엄 있는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커넥티드 TV 시장은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반적인 디지털 광고 시장의 광범위한 회복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광고를 맞춤형으로 타깃하는 기업이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호실적이 나왔고요. 실제 빅테크 업체들의 광고 관련된 실적들을 보시더라도 이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서서 아마존도 광고 사업이 4분기에 27% 성장한 바가 있었고요. 메타의 경우에도 깜짝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관련된 광고 기업들이 움직이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광고 기업들의 주가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큰 기업으로는 제일기획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EM넷, 모비데이즈, 플레이디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기업이었던 트레이드 데스크가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과연 광고 관련된 이 종목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살펴보실까요? 미국 증시에서 코인 관련 종목들 최근에 또 관심사의 화두에 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무려 8% 급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만 유독 올랐던 이유는 바로 실적 덕분이었는데요. 코인베이스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이 숨고르게 들어간 가운데 같이 조정을 받는 양상들이 펼쳐졌습니다. 메르선 디지털홀딩스, 라이어 플랫폼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들 일제히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코인베이스 실적 먼저 보시면 매출액이 9억 5,300만 달러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해당 기간 총 거래량도 좋았습니다. 1,540억 달러로 3분기 대비 100%나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의 경우에 2억 7,300만 달러로 2021년 4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흑자에 올라서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4분기에 이렇게 코인베이스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JP모건 측에서도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과장됐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ETF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고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올 1분기까지는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보실 수 있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했다가 현재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와 연동돼서 주가가 좀 움직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시면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티사이언티픽, 위지트까지 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로 묶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흐름과 더불어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힌트 함께 엿봤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